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이 5,500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저녁에 반등을 만들어내주면서 끌어올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 기사에서도 또 한 번의 거품론 제기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은 이 ETF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또한 강세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짜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크립토 탐욕 지수도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을 뜻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엘 크립토 프로프는 알트코인들의 강세 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올라가는 강세에서 이 강세 크로스가 발생한 지점부터 시작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강세 크로스가 나타났다라는 건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이렇게 비관론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개미들을 겁주고 물량을 뺏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무조건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에는 이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다른 강세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강세 요인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 리플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요. 또 한번 지금 여기 830원대 여기에서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이 조정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여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단기적인 가격 하락 예측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리플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내년 미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현재의 SEC 규제 방식을 비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리플 CEO는 친암호화폐 후보에게 선거 자금 지원까지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소송 관련한 내용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장기를 매집할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 리플의 저항 직면 조정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 3일 차트에서 상승 병렬 채널의 중간점 위로 돌파해주지 못했다면서 이는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XRP가 채널 중간선에서 거부에 직면한 후 채널 하한선이 여기까지 0.55달러 선이죠.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중단을 이탈했고 이틀 전에도 큰 폭으로 조정받았을 때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800원 선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꼭 여기 라인까지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랫꼬리를 길게 남겨줬다라는 것 그만큼 매수세가 강력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최근 속보를 통해서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2주 만에 유출로 전환이 됐고 1,6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리플에는 270만 달러가 오히려 유입이 됐는데요. 이로써 지난주까지 순유입이 되면서 XRP는 34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관들은 지금 현재 XRP의 강세장을 대비해 리플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력들은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갔던 정황들이 나타나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건요, 이제 곧 상승세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 XRP의 펀딩비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XRP 선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에서 펀딩비는 보유하고 수익을 낸 비율만큼의 펀딩비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높은 펀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요, 그만큼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기꺼이 감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이제 조만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최근 차트를 보시면 XRP 월봉 차트에서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상승 깃발형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신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가장 큰 깃발이 역대급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830원대 매물대 지금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다시 하락 흐름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리플을 효과적으로 매집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우리 월급으로는 시드를 늘리는 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드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서 2024년도 리플의 전망이 밝은 이유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2024년도 SEC의 Y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XRP의 가격에 잠재적인 순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라면서 XRP의 낙관론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글로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플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글로벌 은행들과 협업을 발표했고 24년도에도 리플의 채택률이 계속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보시면 24년도에는 소송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 소재로 인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송 관련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었죠. SEC는 결국 리플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4월에 정식 판결에서도 항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요. 최근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에 따른 SEC는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라는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7천만 달러는 리플이 그동안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총 규모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플의 사업 비용과 그리고 미국 외 지역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XRP 판매가 대다수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걸 볼 때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이 5% 정도의 판매 금액으로만 벌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그 이하의 금액으로 벌금이 책정될 수밖에 없고 약 5% 금액이 책정된다라고 하면 5천만 달러 이하의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존 디튼 변호사도 이 2,000달러 미만으로 합의
합의금을 내게 되면 리플의 99.9%로 승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리플랩스는 2월 달에 SEC에게 합의금으로 최고 2억 5천 달러까지는 지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금액으로 벌금,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플 입장에서도 최대한 적게 내고 소송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2억 5천만 달러라도 지불을 하면서 합의하는 게 더욱더 이득일 겁니다. 그동안의 소송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소송이 더욱더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리플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김없이 또 한 번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불 가능한 선에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SEC 입장에서도 최근 바이낸스 사태가 터지면서 CFTC의 명성은 높아졌고 SEC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SEC의 규제 방식을 비난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기사를 통해 보시면 대선 경선 후보 암호화폐에 찬성하고 산업선장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아닌 전체 프로토콜, 사업 방식을 제재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제재 방식은 지금 현재의 SEC 규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경선 후보는 미국의 암호화폐의 규제가 뒤처졌다라고 하면서 FTX 폰지 사기가 일어났던 건 지금의 SEC의 프레임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 의원은 SEC의 규제 남용을 지적하면서 제재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고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면서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 SEC는 지금 현재 리플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도 소송이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바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인데요. 이렇게 예산까지 삭감되는 마당에 리플 4월 정식 판결 이후 항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4월 정식 판결에서는 리플 약식 판결에서 비증권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중간 항소까지 기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사실상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합의금 2억 5천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 내년 4월이면 정식 판결에서도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는 내년에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 CEO는 이렇게 SEC의 잘못된 규제가 미국을 뒤처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찐 암호화폐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도는 투명성과 혁신, 규정 준수 우선 방식을 장려하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하면서 리플과 다른 암호화폐 업계는 뚜렷한 규정 없이 행정 규제와 소송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SEC 상대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규정 없이 무조건적인 때리기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 SEC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설립을 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대선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퇴임 이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규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SEC와 리플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이면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설립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 리플은 그동안의 가격을 억압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소송 리스크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곧 리플의 강세장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락 흐름이었지만 830원대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830원을 지켜준다라는 건 여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받쳐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져 줄 때가 우리는 그때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 단가가 아닌 눌림목에서 제가 안전하게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 그리고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